혹시 우리 모두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아주 이상한 금융 습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매달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좀 충격적인 모순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매달 진짜 누구의 자산을 지켜주려고 돈을 쓰고 있는 걸까? 아마 다들 당연히 나 자신이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충격적인 현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서울 평균 월세가 약 90만 원이라고 해요. 이 돈 사실상 집주인의 건물을 지켜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런데 정작 그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데 쓰는 돈, 뭐 보험료 같은 거요. 이건 평균 11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내 돈 버는 능력, 즉 나라는 자산을 지키는 것보다 집주인 자산을 지켜주는데 무려 8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이상한 지출 구조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자산 잠식이라는 무서운 연쇄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돈 버는 기계, 즉 내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잠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 자산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수입이 딱 끊겼는데 월세나 카드값 같은 고정지출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결국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아놓은 내 돈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마치 도미노 같아요. 첫 번째, 소득 중단이라는 도미노가 툭 넘어지면 줄줄이 쓰러지는 거죠. 고정비용 때문에 저축이 바닥나고 결국엔 내 가게를 차리겠다, 내 집을 사겠다 했던 미래의 꿈까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 연봉 6천만 원을 버는 당신을 하나의 자산, 건물 같은 걸로 본다면요. 그 가치가 무려 12억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12억짜리 자산을 지키는데 한 달에 고작 11만 원을 쓰고 있다고요? 이쯤 되면 아니야, 그래도 난 보험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보험이 비바람 쌩쌩 부는 폭풍 속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구멍 숭숭 뚫린 우산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죠. 자, 이 표에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월 11만 원짜리 보험의 현실이에요. 병원비요? 네, 일부는 보장되겠죠. 근데 그 아래를 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 생활비 어떻습니까? 보장 금액이 0원이에요, 0원. 돈을 못 버는 상황, 즉 소득 손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사실 병원비는 위기의 시작일 뿐이고 진짜 내 재정을 무너뜨리는 건 바로 이 보장 안 되는 항목들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년치 월세 1,000만 원이 넘는 돈에 대한 대비가 아예 없고요. 제일 흔한 뇌혈관 질환 같은 건 쏙 빠져있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미래 보고 넣어둔 주식이나 펀드께서 월세 내고 생활비 써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구멍난 우산, 이슬비 정도는 막아주겠죠. 하지만 자산이 통째로 날아가는 허리케인급 위기 앞에선 그냥 흠뻑 젖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점이 뭔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제부터 자산 방어의 법칙이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새로운 기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해요. 보험료를 매달 그냥 사라져버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낡은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 즉 자산 보전 비용이라고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기준, 황금 비율은 바로 월세의 20에서 30%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만약 내가 월세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나 자신이라는 핵심 자산을 지키는데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두 방법이 뭐가 다른지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기존의 구멍난 우산이고 오른쪽이 월세의 20, 30%를 기준으로 한 자산 방어 플랜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 보이세요? 바로 생활비 보장 항목입니다. 기존 방식은 없음이지만 새로운 방식은 수입이 끊겨도 1년치 월세와 생활비를 딱 막아주죠. 이렇게 되면 내 소중한 적금이나 주식에 손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산을 지키는 방어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자산 방어라는 건요, 어떤 상품 이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성공적인 미래를 지키는 아주 적극적인 자산 관리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 생각의 전환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산 방어 전략이 지켜주는 건 단순히 병원비가 아니에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미래를 위해 모아둔 내 모든 자산, 그리고 언젠가 창업하겠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 소중한 꿈 자체를 지켜주는 겁니다. 돈 걱정 없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이 말이 정말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치료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 내 인생의 목표가 담긴 소중한 자산들이 고작 월세 몇 푼 때문에 헐값에 팔려나가는 비극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은 비용이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내 금융적인 집 전체가 도둑맞는 걸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자물쇠 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위기가 와도 내 것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계획인가요?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